안녕하십니까, 김상준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25번째 시즌도 반환점을 돌아서 5번째 강의입니다. 그저 존재하시고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입니다. 비를 좋아해서 장마철을 즐기려고 하는데 생각보다는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러면 또 수해 입는 분들이 또 생기기 때문에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겠죠. 오늘 밤에는 비가 온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특히 밤에 원고를 얼마 전인가 쓰고 있을 때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빗소리에 기분이 너무 좋아져서 원고가 너무 잘 써졌어요. 그리고 빗소리를 일부러 더 크게 듣기 위해서 베란다 쪽으로 가곤 했습니다. 근데 오늘 비가 온다고 하니까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광화문에서 과외를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옛날에도 선행학습을 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집에서 중학교까지 입학하기 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서 알파벳이나 떼고 가자 하고, 또 부모님들도 공부에 관심이 그렇게 없으셨고, 그래서 정자체 알파벳 배우고 혼자서, 그 다음에 필기체 배우고 그것만 하고 들어갔죠. 그랬는데 깜짝 놀란 게 제 짝이었어요. 짝이 가지고 다니는 영어 사전을 보고, 아니 얼마나 자주 봤으면은 책이 벌써 까맣게 변해 있더라고요. 손때가 묻어 있었죠. 그리고 영어 성적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선행학습도 하는구나. 그래서 중학교 때 선행학습을 하고 또 과외를 하고 공부에 관심이 많았던 부모들은 미리미리 대비를 했기 때문에 국영수를 정말 잘 봤어요. 근데 저는 영어 수학은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미리 공부를 하지 않았던 탓도 있었고, 그 쫓아가기에 바빴거든요. 그래서 영어 수학이 쉽게 나오면 성적이 좋게 나오고, 영어 수학이 어렵게 나오면 성적이 떨어지게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특히 영어는 참 안 늘더라고요. 혼자서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까지 한 2달 쉬죠? 아마 그때 제가 부모님한테 학원을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 수학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다니고 있는 도중에 영어 선생님이 저보고 과외를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받으면 좋죠, 사실. 또 그 당시에만 해도 샘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 어머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너무 비싸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그 당시는 살림이 아주 잘
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좀 못 산 것도 아니었고 사교육을 시키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 정도 수입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어머니를 졸라서 영어 과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 영어 과외가 광화문에서 했어요. 드디어 제게 광화문 시대가 열린 겁니다. 저는 정릉에 있었던 대일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대일고등학교가 대단했어요. 그냥 연고대, 서울대까지 합치면 한 200명씩 보내곤 했어요. 서울대는 한 50명. 연대고대 합치면 한 100명. 한 150에서 200명씩은 보냈죠. 뭐 서울대 수석도 나오고 육사 수석도 나오고 그 당시에는 대단한 학교였어요. 그래서 그냥 서울대 가는 걸로 다 생각하고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대일고등학교가 정릉에 있다가 저기 옛날 국군 수도병원 자리로 옮기면서 이제 지금은 그냥 그렇지요 뭐.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2번씩 정릉에서 광화문까지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때 일주일에 2번이었나 3번이었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 먼 거리를 수업이 끝나면은 이제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은 창동여고 그 광화문 바로 전에 창동여고, 풍문여고 뭐 옛날에 유명하다는 여학교들이 많았어요. 그때 다들 이제 강남시대 열리면서 다 비싼 땅 팔고 강남으로 옮겨갔죠. 추억의 정말 학교들입니다. 그 매일 그 창동여고 앞에서 여학생이 한 명씩 올라탔는데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건 뭐 내가 카사노바 같아. 맨날 여자 얘기만 해. 아, 하여튼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왕이면은 뭐 같은 시간에 하교 하니까 자주 보죠. 자주 보고 그 단아했던 모습이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그냥 그 느낌만 떠오르죠. 그렇게 해서 몇 달을 보다 보니까 이제 편지를 한번 써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내가 밝힌 건가 그러면? 그래요. 어찌됐든 간에. 며칠간에 걸쳐서 편지를 써가지고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그 여학생은 광화문에 내려서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강남으로 가는 버스를 타곤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디데이를 정하고
편지를 들고 그 여학생이 버스를 타더라고요. 그래서 야, 드디어 찬스가 왔구나. 편지를 이제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녀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서 그녀한테 다가가고 있는데 웬일입니까? 참 정말 운명은 이상해요. 형이 나타난 거예요. 친형이. 아니 광화문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그날 하필 매일 광화문에 내렸고 과외를 매주 일주일에 2번 했는데 하필 편지 전해주던 날 나타났어요. 그리고 광화문이랑은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런데 형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더니 야 상준아 너 뭐하니 과외 안 가고? 아니 그래서 눈앞에서 여학생이 버스 타고 가는 거 지켜보기만 하고 형한테는 우물쭈물대면서 아니 그냥 이제 과외 가야지. 형은 여기 웬일이야? 그랬더니 뭐 친구 만나러 왔다고. 그래서 이거는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운명의 패악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서 과외 갔어요. 편지는 전해주지 못했고. 그래서 집에 가서 불태워 버렸어요. 아, 공부하려나 보다. 공부나 해야지. 뭐, 그렇게 해서 형과 운명만 원망하면서 우울하게 몇 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무엇이든지 인연이 닿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도 작용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거기에는 무한한 인연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저 친구는 분명히 서울대 갈 거야. 근데 삼수를 해도 서울대를 못 가는 거예요. 반면 또 쟤는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삥이나 뜯고 애들이나 괴롭히니까 인생 망가질 거다 그랬는데 지금 너무 잘 살아요. 만나서 지금 그 그래가지고 이 운명 그 인연이나 운명은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어디까지 내가 봤더라.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일이 잘 되는 것 같다가도 허망하게 망하게 되는 것도 많고, 마음 비우고 열심히 하고 결과는 별로 낙관하지 않았는데 되는 일도 또 있는 법이죠. 거기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안 보이는 인연이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안 풀린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저 인연이 닿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린다면 그것 또한 인연이 이렇게 저렇게 닿아서 왔기 때문입니다. 마치 나비 효과 같은 것이 대표적인 인연의 작용입니다.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뉴욕에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이죠.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즈가 사용한 용어죠. 초기 조건의 사소한 변화가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것도 저는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몰랐던 작은 인연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때 유행했던 끌어당김의 법칙도 그런 예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크릿이란 책으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이 책은 로라 버니지였습니다. 로라 버는 있죠? 이거 공짜로 해먹은 거예요. 이 여자가 재수가 되게 좋았어요. 사실은 이 시크릿 끌어당김의 법칙은 1900년도 초 이전서부터 진짜로 계속 이런 책이 나왔어요. 근데 이 로라본이 그냥 그 몇 책 두께 보세요. 얼마 되기나 하나. 그냥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그냥 낸 거예요. 그런데 로라본은 뭐 어떤 끌어당김의 법칙을 했는지, 책이 잘 팔리기를 끌어당김의 법칙을 했는지. 왜냐하면은 제가 19살 때 재수를 할 때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책을 읽었거든요. 읽어서 1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 19살 때요. 그러니까 로라번이 지은 시크릿이란 책이 몇 년 전에 유행했죠. 그 이전서부터 그런 책이 있었어요. 저는 그냥 뭐 믿지는 않으면서도 뭐 손해 볼 건 없지 않냐. 뭐 그냥 심상화, 시각화 그거 하는 게 그게 뭐 어려워요. 그리고 시간 낭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재수학원에 가가지고 아침에 가서 눈 감고 1분 시각화하고 점심 때 1분, 저녁 때 1분. 이미 연대의대에 들어가서 합격해서 공부하는 장면 떠올리고 합격하는 장면 떠올리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방을 붙였잖아요. 합격자. 기분 좋지요. 거기서 자기 수험번호 발견하는 거. 그거 거기서 내 수험번호 발견하는 거. 이 세 가지 이미지를 계속 심상화했거든요. 끌어당기면 법칙. 그래서 제가 초기에 유튜브 초기에 끌어당기는 법칙 강의했잖아요. 다 아시죠? 제가 끌어당기는 법칙 그거 했던 거 19살 때 했다 해가지고 학력고사 58점 60점 정도 올랐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남들한테는 얘기 안 했죠. 그냥 믿거나 말거나 뭐 사람들은. 그런데 저는 체험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이외에도 책 같은 거 낼 때도 글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인데 내 책이 서점에 깔려 있는 거 시각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서점에서 내 책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모습 시각화하고 하여튼 간에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시각화하는 뭐가 어려워. 이 하루에 3분인데 그리고 안 되면 말고 되면 좋고 집착만 하지 말고 의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마음을 내되 집착하지 말자.
이 로라본은 운이 좋았어요, 진짜. 로라본이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그건 누구야?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인가? 그 사람도 책으로 벌었지 뭐 사업으로 벌었나요? 사업으로 번 돈은 별로 없어요. 요즘 그거 그리고 잠도 잘 와요. 그거는 그 끌어당김의 법칙 하면은 심호흡 한 30초 정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시각화하다 보면은 그냥 잠들어 버려요. 아, 내가 너무 잠이 잘 와서 그러나? 나 점심 때 점심 안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낮잠을 잘 때가 많아요.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그러면 피로가 풀리고 되게 좋거든요. 그러면 시각화 이렇게 하면서 심호흡 한 30초에서 1분. 그냥 편안하게 너무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러면은 머리가 저기 어지러워요. 그래서 그냥 평소 숨 쉬는 대로 편안하게 숨 쉬다가 시각화하고 그 다음에 잠드는 거죠. 그러면 잠도 잘 들어요. 낮잠도 잘 오고. 끌어당김의 법칙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죠. 시크릿도 아니야. 무슨 시크릿이야. 그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건데 시각화는. 근데 시크릿이라는 내가 책을 쓸걸. 아쉬워. 그거 쓸데없는 얘기 진짜 많이 하네요. 오늘은 비밀이란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말합니다. 당신의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당신이 끌어당긴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그린 그림과 생각이 그것들을 끌어당겼다는 뜻입니다. 법구경에서도 마음은 그림을 너무나 잘 그리는 화가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삶은 꿈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죠. 진짜 꿈이에요. 그냥 꿈이 아니라 진짜 꿈이라니까. 이왕 꾸는 꿈이라면 악몽보다는 길몽을 꾸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비슷한 것을 끌어당긴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잘 이용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손은 할 게 없잖아요. 하루에 3분인데. 좀 당기십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당신의 삶은 지난날 당신이 한 생각들이 현실에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물입니다. 그 사람들 얘기 말고도 그건 맞는 말이죠. 현재의 나는 과거의 나가 그게 누적돼서 생긴 거죠.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생각이 마음을 가득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당신의 인생에 나타날 것이다. 생각이 현실이 된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생각을 바꿔서 주파수와 채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책의 줄거리입니다. 인연을 적극적으로 마음속으로 만들고 자신이 원하는 인연을 자꾸 생각하면 끌어당기고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느냐고 푸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크릿에서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서
왜 그게 계속해서 나타나는지 의아해하죠. 시크릿에서는 그렇게 설명해요.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는 그것을 끌어당겨서 그렇다. 안 좋은 생각 계속하니까. 그걸로 설명이 다 되지는 않고요. 제 생각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인생에서 어떻게 좋은 일만 일어납니까? 안 좋은 일들도 많잖아요. 올해도 저도 올해 초부터 3번이나 얻어맞았죠. 안 좋은 일이 3번이나 큰일로 3번 맞아서 그 이상한 사람이 때문에 제가 고생 많이 했어요. 경찰서 가가지고 피의자 신분으로 한 사람이 2건을 거는 바람에 병원에 관련해서 그래가지고 그거 제가 또 그거를 갖다가 소명서라고 해가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 무죄 방면됐어요. 그런데 그 피의자 신분이나 경찰서 가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 3번째도 그렇게 썩 좋은 일이 아니었죠. 그 다음에 4번째 다리가 겹질려서 지금 3주째 운동도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살만 뒤룩뒤룩 찌고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그것도 동구릉에서 뛰어다니는 거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더 빨리. 원래 그 발가락 뼈에 손상이 가면은 오래 가거든요. 자, 시크릿이 맞든 안 맞든 삶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이죠. 사실 인생사 좋은 일, 나쁜 일 다 일어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만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들이 일상적으로 여기는 일까지도 자신은 재수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은 이런 일도 일어나고 저런 일도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웬만한 스트레스는 그냥 넘어가게 되죠. 인생에서 일어나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저도 뭐 그런가 보다 하니까는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바로 인연의 법칙과 다 있는 것이죠. 그저 인연에 따라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런저런 일들은 그저 너무나 일상적인 것이라고 여길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고 부정적으로 인생을 생각하는 사람은 조그만 나쁜 일이 생기면 자기는 재수없고 그 다음에 온 붙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안 좋은 일이 겹쳤을 뿐이다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중무진의 인연으로 여기에 와 있습니다. 안 된다고 실망만 하지 말고 잘 된다고 자기 잘났다고 너무 잘난 체 할 필요도 없죠. 그것은 내가 다 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연기법이 나왔고 눈에 띄지 않게 많은 도움을 받아서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이고 존재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남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는지 모를 겁니다. 제가 이거 댓글에 원래 댓글 안 쓰거든요. 근데 한 분이 이런 거 비슷한 얘기를 했길래 이 댓글을 제가 적었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그분만 댓글 달고 나머지는 댓글 안 달아주면 섭섭해할까봐 다 댓글 단 날 있었어요. 이분이 단 댓글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도 좋은 일 해야 된다고. 그냥 존재하는 게 좋은 일이라니까요. 그게 인연이 서로 중중무진 서로 엮여서 서로 돕고 살고 있는 거예요. 꼭 뭐 좋은 일 해야 되고 착한 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남 도와야 되고 돈 모아서 어디 갖다 줘야 되고 그래야 좋은 일 아니에요. 그냥 존재하는 게 좋은 일이에요. 그게 존재하는 것만으로 얼마나 많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니까요. 거기다가 그런 것까지 한다면야 뭐 에너지가 넘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존재하세요. 죽지만 말고 죽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그냥 존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 자기 목숨을 버립니까? 이번에 그 온 가족이 죽은 것도 그냥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사실 많은데 우리나라가 없는 사람들이 그 아주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살 궁리가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저는 생활보호 대상자들을 치료하잖아요. 생활보호 대상자들은 무료예요. 치료비가. 그 다음에 1종은 무료고 2종은 1,500원 내고 가요. 한 달을 가져가든 두 달을 가져가든. 그리고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나오죠. 그 다음에 임대 아파트 나오죠. 그러면 살만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병원에 다니면 더 유리하고요. 그래서 약만 타고 버리는 사람이 또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왜냐하면 병원에 다니면 더 유리하거든요. 생활보호 대상자를 유지하는 게. 그래서 생활보호 대상자를 하다가 일반으로 넘어간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살만하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 자신의 존재만으로 자부심을 느끼기 바랍니다. 남을 물질로 도와야 하고 남을 꼭 돕는 데서 내가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존재하십시오. 그게 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을 귀하게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아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그 다음에 자랑하고 자부심 느끼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원고를 안 보고 우왕좌왕하고 쓸데없는 소리도 많이 하고 그렇긴 했지만 어찌됐든 결론은 그거예요. 오늘 결론은 내가 그냥 존재하십시오. 남 도울 생각하지 마시고요. 도우면 좋긴 하지만 존재하는 것만으로 얼마나 많이 도와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부심을 충분히 느끼셔도 됩니다. 예,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